제주도개발공사가 미국 업체와 손잡고 추진하는 맥주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 건물에 대한 소방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소방 점검을 받는 규정 때문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받은 8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국가 면허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마트 내 대기업 빵집에 이어 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놓고 농협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제주 맥주의 국내 유통과 수출을 위해 미국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출자 타당성과 사업성에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내년 8월 출시를 목표로 미국 지역 맥주업체인 브루클린 맥주사와 공동 출자해 가칭 제주 크래프트 맥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자본금 120억 원 가운데 개발공사가 36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 수지는 1.3으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그러나 미국 맥주 회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복잡한 출자 구조 때문에 나중에 지배 구조가 바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 보면 이제 10%의 규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 증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도 참여 못해가지고 제조항목장 날 수도 있고. 특히 브루클린사가 국내 판매 실적이 거의 없고 지명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맥주보다 4배 비싼 고가 전략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 그 대형 수입 맥주보다 이제 상당히 그 고가인 그 흑맥주 그 기네스와 그 동등한 그런 그 가격이 지금 이렇게 그 형성이 될 건데요. 이 가격 경쟁 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방 공기업은 민간인 참여가 어려운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법적 타당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일단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개발공사의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형 건물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1년마다 정밀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술한 제도 때문에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김찬연, 박주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연면적 2만 7천 제곱미터의 한 대형 매장. 소방법상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빼내는 제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대형 매장의 건축 도면입니다. 지하층과 지상 2층에는 제연시설이 있지만 나머지 층에는 없습니다. 제연시설을 면제받기 위해 대형 창문을 설치한 겁니다. 불이 나면 창문을 깨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은 진열장으로 막아놨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을 하다 보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물건을 쌓아가지고 이제 물건 이제 보관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쉽게 불에 타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이불이나 옷가지가 많아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상구에도 물건들이 쌓여 있어 방화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연면적 7,000제곱미터의 또 다른 대형 건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는 2층에 3개, 1층에 2개뿐이어서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방화문은 불이 번지지 않게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 시설이 잘 되면은 저희들이 입주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있겠죠. 화재 났을 경우에.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대형마트와 숙박시설 등 6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90여 곳에서 1,300여 건의 소방설비 불량이 확인됐습니다. 행정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개선하지 않고 보고만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들은 1년에 한 번 소방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방시설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원시설이 없는데도 창문을 막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시내 한 대형 상가. 취재진이 소방시설을 함께 점검하자고 소방서에 요청하자 잠시 뒤 상인들이 바쁘게 물건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관리된 직원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소방연금 나왔으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상인들은 소방당국이 문제를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20-30만 원씩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도 그 차후에 점검이 나오면은 사전에 연락을 줘가지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지만 소방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저는 진짜 그러면 옷 벗겠습니다. 가는데 혹시 그 관계자분이 아파서 병원 가서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헛걸음하면 안 되니까 가기 전날쯤에 한 번 더 전화를 하는 거예요. 허술한 소방시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허술한 소방법 때문. 건물주가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지불한 뒤 소방점검을 받기 때문에 선정된 관리업체는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형 상가의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소방서에 제출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재현시설 관련 내용이나 창문을 막은 사실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애물들 좀 있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치우라고 하는 조치는 취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점검 나오면 그때뿐이고 그 이후로는 모르죠.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도 소방점검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현재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불관계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건물주가 점검 결과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위탁업체는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어서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을 소홀히 해 소방점검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술한 제도와 소방 점검 때문에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 문제점을 가득하던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놓고 농협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이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하는 대형 농산물 직판장이 골목상권을 몰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판장 규모를 당초 1층에서 지난 6월 지상 3층으로 늘린 것은 공산품까지 파는 하나로마트 개점을 위한 속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은 이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판매장으로 농민과 소비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달리 어선을 몰 수 있는 해기사 면허는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44살 김모 씨가 2년 5개월 동안 고깃배에서 일했다며 제주해양관리단에 제출한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선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회사원.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고향 선배인 선주 2명에게 부탁해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겁니다. 타다가 좀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형님 앞이랑 좀 모자란 거 좀 해달라고. 김 씨처럼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도 승무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는 수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8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그 친인척, 친구들, 동네 선후배 이런 식으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인정해줘가지고 면허를 발급받은 겁니다.
해기사 면허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뒤 경력 증명서만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그러나 해양관리단에서는 승선기록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승선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무사 통과입니다. 지난 2009년에도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 혐의로 39명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입출항 신고 원본하는 게 그 선박 서류가 있는데 그 자료들이 다 보증기간이 다 지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그렇게 증명해서 있는 문장 찍어가지고 증명해주면은. 해경은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문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가파도 경관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열린 가파도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선착장과 주거지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택과 건물을 철거하거나 개축해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섬 경관을 해치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도로를 자연 친화형 도로로 복원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가파도 전체 면적의 32%인 28만 제곱미터의 토지 거래를 내년부터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이 교수 연구실에서 시험 문제를 빼돌려 유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수의학과는 지난 6월 24살 김모 학생이 교수 연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몰래 촬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김 군을 유급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급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02년 4월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37살 고모 씨 등 3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 등의 범죄가 10년이 지났지만 2011년부터 장애인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 여성 6명이 성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53살 박모 씨와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간부 58살 이모 씨 등 모두 7명이 기소됐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은 정책 과제를 통해 최하위인 제주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직윤리에 관한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감사 역량 제고와 비리 신고 활성화, 강력한 징계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자정 효과와 부패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은 1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창식 전 탐라회 총장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 전 총장은 오늘 제주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총장은 체험 중심의 창의 인성 교육과 학생 건강 증진센터 설립, 초등학교 스쿨버스 전면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제주 지역 고등학생 3명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주 관광지도를 제작해 기부한 제주1고 송하룡 학생과 2012년 제주 모의 유엔 총회 의장을 맡은 제주여고 고희경 학생, 교내 모의 유엔 동아리를 만든 제주여고 양소희 학생 등 3명을 인재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전국에서 학생 100명이 뽑혔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주택 화재의 원인은 촛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을 벌인 결과 발화 지점인 안방에서 전기적 이상이 없었고 촛대가 열기로 녹은 것으로 미뤄 기도용으로 켜놓은 촛불이 번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제주시 화북 일동 주택에서 불이 나 84살 강모 할머니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관광농원에서 사육사가 곰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농원 대표 62살 황모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육사가 곰에 먹이를 주거나 분뇨를 치울 때 차단시설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시설 측에서 이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놀이오름 출입 제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께 도놀이오름 식생 보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송이층 지반이 약해 자연 휴식연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입 통제 기간에는 토지 형질 변경이나 벌채 등이 금지되며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선불제가 시행됩니다. 제주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9곳에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개별 계량 장비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장비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1kg에 22원의 수수료를 먼저 계산하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 클린하우스에도 선불형 계량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3회 제주 옹기굴제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 노랑굴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 전통옹기 전승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제주의 전통옹기를 노랑굴 가마에 넣어 사흘 동안 구워내는 굴제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향토 핵심화 시범 사업에 참가한 9개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향토 명품 전시관이 마련되고 관련 전문가 워크숍도 개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와 인천, 중국 산둥성, 수이펀허와 러시아 사할린 등 7개 도시가 참가하는 세계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포럼을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